오늘은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옛날 거 말고 우리가 몸소 느낀 제일 무서운 전염병이 언제였죠? 아마 2003년도 사스 올 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사스 올 때는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들어가는 걸 꺼렸어요. 그러나 전 그 사스가 올 때도 저는 대만, 중국 열심히 다녔어요. 바로 그 사스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열심히 다닌 그 행동들 때문에 중국에 많은 친구들이 그때 생겨난 것 같아요. 그때 대만에 가서 우리 진 선생님한테 들은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진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아메하지?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12가지 일을 한번 체크해봐라. 당신이 이 아메 사업을 진짜 일처럼 하고 있는지. 그때 2003년도 4월 22일 날 들었던 강의를 어제 막 찾다가 한 1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그래, 이런 점검을 가끔은 각자 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점검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다들 지금 아메하는 사업가지만 과연 나는 모든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사업 설명을 자주 하고 있나? OPP, 아메라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 알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꽤 많은 리더님들은요, 어느새 파트너들이 빨리 안 나오니까 본인은 또 전달력이 좋아서 그냥 혼자만 뛰어서 뭐 빌더 하든지 21% 하는 그런 대단한 리더님들 계세요. 그러다 나중에 그게 속편하대. 그 움직이지 않는 인간들 자꾸 시키려면 힘들어 죽겠대. 차라리 내가 뛰는 게 속편하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1년 내내 사업 설명 한 번 안 하고 아메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지치게 됩니다. 파트너가 안 나오고 혼자가 뛰면 된다는 생각에 그게 속편하다고 사업 설명도 안 하고 열심히 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사업 설명할 때 저는 우리 20몇 년 전에 우리 진 선생한테 들은 그 설명을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관계에 대한 이해죠. 아메하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철저한 협력 관계다. 회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연구, 개발, 생산, 그리고 재고 부담까지 갖고 우리는 회사에서 안 하는 광고 유통만 하면 우리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딱 목적은 3개. 하나는 좋은 제품을 좋은 사람한테 소비자 만들기. 또 하나는 기회를 필요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아메의 기회를 주기. 이 2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소비자하고 이 사업가는 왜 아메를 하려고 할까요? 좋아야지 하겠죠. 그래서 제품은 뭐가 어떻게 좋은지, 사업이 뭐가 어떻게 좋은지 우리가 잘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메 물건은 다 좋은 걸 알지만 왜 나한테 쓰냐 이거예요. 아메 사업은 좋은 걸 알지만 왜 나를 스폰서 삼아 평생 가려고 할까요?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죠. 첫 번째는 적어도 항상 내 몸에서 즐거움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리더님들 이런 줌 미팅 들을 때 열심히 적고 듣는 것도 좋지만 얼굴에 미소는 잊지 말고 항상 조금 미소 지는 표정으로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속만 뜨겁지 얼굴이 잘 표가 안 나. 그래서 초집중만 하면요, 얼굴이 무서워져요. 얼굴이 무서워져. 그래서 조금 웃는 표정, 우리한테 넘치는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 그 친화력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항상 내 파트너는 나랑 함께 있으면 즐거움이 느껴지고 나랑 같이 있으면 희망이 느껴져야 된다. 이런 부분만 내가 잘 갖춰지면요, 소비자도 만들어지겠고 파트너도 나오겠죠. 그럼 우리의 3번째 목적, 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우리 진 선생님이 알려준 20년 전에 알려준 5분 마케팅이거든요. 이런 걸 쑥낸되게 가볍게 그리면서 얘기해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 꼭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상대가 난 물건을 써도 아메 사업 안 해. 그 우린 바로 믿죠. 그래, 너는 안 해.
그리고 2년, 3년 돼도 다시는 아멘 사업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과연 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는지 체크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직장인,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직장인 해갖고는요, 평생 성공을 꿈꾸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죠. 근데 창업을 하는데 첫 번째 고려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어떤 일하든지 자금이 1순위예요. 그 자금이 있어야지 그 자금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의 크기를 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혼자 할 거라면 아마 어떤 큰 일을 해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오픈해도 직원 한두 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속색이지 않는 사람은요, 좀 있으면 지 사업하러 나가. 그런데 붙어 있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뭔가 내가 좀 불만이 느낄 만한 사람이 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장소 섭외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번째는 그 일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기라는 걸 수도 없이 우리한테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온다는 거. 그래서 어떤 창업하는 게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아미는 어때요? 자금 필요 없나요? 아직 조금 필요하다. 아직 조금. 그리고 직원. 저는 아미 하면서 제일 즐거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30살 때 추영루라는 식당과 공장을 운영할 때 직원이 350명 있었거든요. 한 달에 월급이 4억 5천 나갔어요. 그 월급날이 이 회사가 좀 힘들어질 때 그날이 저 거의 죽어가는 날입니다. 근데 아미를 하고 나서 내가 누구한테 봉급 주는 일이 없다는 게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소. 아미는 장소에 한계가 있나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줌 미팅을 시작하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같이 미팅도 진행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장위동이랑 미팅할 때 대련에서 강의했는데 우리가 다 듣고 있고, 두 달 전에 또 진 선생님의 초범 미팅을 또 40몇 개 국가 또 함께 진행하고, 그래서 아미는 장소에 한계가 없다. 우리가 입만 열면 어디서든지 내가 영업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경험. 이미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 사심없이 그 경험 우리한테 다 주죠. 우리가 필요 없다 해서 안 배우고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마지막,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뭐가 있을까요? 위험부담이 있을 거예요. 뉴트리 너무 잘 먹고 화장품 너무 잘 발라서 나중에 돈도 잘 벌면 60 나이 됐는데 시작하는 40보다 더 젊어지는 거, 그것도 하나의 위험에 속할까요?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이야기를 자주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사업 설명 내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에 리더님들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 그럼 1년에 12번이네. 파트너 나올 확률은 그다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1년 내내 적어도 50회 이상 하면 좀 사업을 원하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꼭 나오게 될 거예요. 꼭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체크할게. 이미 사업을 뛰고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21%라는 시장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계획과 그런 진한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 SP 되면 좋겠다. 저 2년 후에 갈 거예요. 막연한 생각 말고 진짜 SP. 자, SP보다도요. 전 21% 시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SP는 어쩌면 한 번 도전하고 또 떨어져서 언제 다시 갈지 모르는 게 SP 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1% 시장 만들기. 그거를 지금서부터 진짜 우리가 가고 싶으면 2년, 3년 플랜이라도 짜갖고 다시 무너지지 않는 21% 시장. 왜 2년, 3년 플랜이 필요할까요? 아미 사업 자체가 복제 사업입니다. 자, 3%서부터 21%까지 7단계가 있습니다. 한 단계씩 복제해 보는 겁니다. 9% 정도는요, 그거는 진짜 사업가예요. 모든 미팅에 조인돼서 모든 걸 알아서 하는 분들이 9%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9%가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3%, 6% 복제라도 신경 써서 한번 진행을 해본다면 2년, 3년 정도 계획하시면 21% 시장 만드는 게 그렇게 불가능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급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리더님들 21% 시장을 내가 꼭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강한 생각을 좀 가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세 번째, 회사 소개하려면 혹시 리더님들한테 2, 3분 동안 시간 주면
회사 소개를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창업자 이야기와 그런 것들을 2, 3분 동안 사람들이 들을 때, 와, 니네 회사 진짜 죽인다. 이런 느낌 올 정도의 그런 설명 혹시 가능하세요? 만약에 이미 3년, 5년 이상 한 분, 이것도 잘 못하고 있다면 조금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제품이죠. 우리가 제품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그 제품이 정확하고 좋지 않는다면 시장 만들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제도. 우리가 일자리를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전번에 있는 그 직장이 나를 잡을 만한 좋은 제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아미는 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인재도 여기에 들어오면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 크기를 내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설명이 좀 가능해야겠죠. 내가 먼저 숙지 않으면 당연히 설명도 힘들 거고. 그리고 전 세계 그 100몇십 개 국가와 지역에 들어가서 실패해서 나온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회사의 문화입니다. 자유가족 희망보상. 그 문화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문화가 다른 수도 없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한테 다 맞는, 인간한테 맞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개 부분을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가 돼 있냐 이거예요. 숙지가 돼 있다면 남들한테 얘기할 때 엄청난 힘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마케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야기하다가 이런 문화 얘기하다가 제품 개념 얘기하다가 제도 얘기만 해도요. 상대한테 느낌 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100% 숙지되어 있는지 또 이런 네 가지 부분을 남한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지. 자, 네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킹런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답니다. 1927년도. 앞으로 21세기는 소비자 중심 시대가 온다. 그때 모든 게 소비자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가진 회사여야 된다. 첫 번째는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해야 된다.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해야 된다.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생산을 해요. 유통도 해요. 당연히 마진도 적어지는 거예요. 한 시스템으로 돌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책임의 문제도 있어요. 유통의 문제 있든지 생산의 문제 있든지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는 문 닫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직접 판매업을 보면요. 다 소비자 중심에 제일 걸맞는 상황들이에요. 왜? 중간 유통을 없애서 직접 주니까 싸게 주니까 소비자 중심이지만 아미처럼 생산과 유통을 동반하는 회사는 전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미는 갖춰져 있고. 두 번째, 생활 필수용품. 필수용품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꼭 써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화장품? 그거는 신랑이 부도 나면요. 그건 안 바르게 되세요. 그렇죠? 보조식품. 말 그대로 돈이 남아서 그걸로 또 보조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보조식품은 안 먹어요. 그러나 부도 나도 양치는 하고 전쟁 나도 그릇은 닦아야지 밥을 먹죠. 그런 철저한 생필품. 그래서 아미는 창업 제품도 세제, 두 번째도 세제, 세 번째도 세제. 2년 동안 세제만 가지고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첫 번째 깔는 제품이 5가지 내지 7가지의 세제로 1년 이상 진행 후 다른 게 들어옵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도 꼭 써야 될 제품의 구성이기 때문에 생필품. 그리고 세 번째는 고품질의 중저가. 우리 물건이 싸냐 비싸냐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논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똑같이 좋은 품질의 제품 아메만 있는 거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또 있겠죠. 그러나 품질이 똑같을 때 우리는 무조건 싸고 똑같은 가격일 때는 우리는 무조건 더 좋습니다. 그게 바로 고품질의 중저가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소비자 중심 시대에 제일 중요한 네 번째는 100% 만족 보증 제도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정서까지 책임지는 우리 아메가 하고 있는 그런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같이 해야지 진정 소비자를 위한 시대의 최고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네 개를 다 갖춘 게 아메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잘 숙지해도 누군가를 만나서 되게 힘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멘은 딱 세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세일즈, 프로모션. 우리는 뭘 제품을 얘기할 때 써보고 느껴보고 세일즈 한다는 개념보다도 전 프로모션에 대한 개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든 나쁜 것든 느낀 거 있으면 쉬지 않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래서 프로모션 20%를 차지한다. 그 프로모션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쓰든지 아마 사업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 즉 팔로업이 60%를 차지합니다. 한 사람이 내가 말을 잘해갖고 물건 하나 사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후속 조치는 쉽지는 않아요. 미국에 자동차 판매 대왕 할 것 없이 보험을 잘 파는 그런 분들도 보면요, 전부 팔로업을 잘합니다. 그 팔로업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프로모션 세일즈에서 파는 거는 20%라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관계를 잘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을 소개하는 부분이 또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로 세일즈 프로모션이 1번, 제품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물건 쓰는 건 많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20% 차지하고 이어서 이분들이 이걸 잘 쓰고 있는지 팔로업 하는 게 60%, 그리고 나서 사업을 소개하는 게 나중에 또 20%를 해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이런 패턴을 잘 밟아서 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초보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초보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좋은 친구 되는 게 1번입니다. 서로가 안 보면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가기 싫은 그런 친구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만 되면요, 물건 쓰는 게 어렵겠어요? 물건을 쓰겠죠. 그러나 친구 되기 전에 먼저 물건 쓰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버거울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함께 학습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일단 친구 되고, 두 번째 제품을 써서 좋아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진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인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수순을 잘 실행을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안 떠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자, 결단 내린 후에 아직 사업을 강력하게 덤비지 않는 리더님들이 계신다면 이 사업의 결단 후에는요, 일단 해야 될 게 20가지 제품을 제대로 써보고 느껴보고 설명이 가능한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느낌 있는 20가지 종류의 제품을 남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사업 설명, OPP 해야 됩니다. 이걸 써서 나의 득이 뭔지 사람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제품 얘기하고 사업 얘기할 때 상대가 난 됐어, 너나 해. 그 이유는 뭐예요? 다 듣고 나서 너한테 득만 느껴졌지 나한테 어떤 득이 있다는 걸 못 느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소개한 후에 사업 설명 OPP, 네가 이 제품을 써서 어떤 득이 있다는 거, 훗날에 어떤 가능성 있는 거 꼭 설명이 뒤따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성공자 이야기를 몇 명 거를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성공자 이야기 자체가 전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일에 있는 피터 리바 다들 아시죠? 우리 진 선생님보다 더 오래전에 한 45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분들은요 34개월, 여태까지 누구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34개월 만에 달랑 세제 몇 가지 가지고 크라운 앰베서더를 마감하신 분들이세요. 그때 그분들이 사람들 모여놓고 트레이닝하는 게 1시간이래요. 세제 몇 가지 가르치고 마케팅 얘기해주고 그리고 you can do it 끝나는 거래요. 그럼 거기서 뛰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34개월 만에 22그룹인가 독립해서 크라운 앰베서더 갔는데 그때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파트너를 채 훈련시키기도 전에 이미 성공해버렸다는 사람 환장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알아야지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개를 알아도 항상 좋은 상태로 내가 뛰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작했다고 칠게요. 이미 3년, 5년 지난 사람, 그 시간을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앞으로
A70 2028년도 8월 31일까지 얼마 남았죠? 6년하고 7개월 남았습니다. 이달 다 갔다고 보고 6년하고 7개월이 남았습니다. 6년 7개월, 자 6년 반입니다. 딱 6년 반, 딱 6년 반 남았네. 6년 반 동안 우리가 전력 투구에서 계획표대로 움직여준다면 다이아몬드 가는 게 절대로 전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더님들이 뛰었어요. 근데 어떤 리더님은 뛰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니까 에메랄드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리더님은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떤 리더님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2028년도 9월 1일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그러면 2029년도 5월 달에 A70에 초대를 받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연말에는 한 1억 5, 6천 정도 나오는데 내가 그때 구정 끝나자마자 그 미팅하고 나서 결단 내리고 나서 내가 뜸 들였던 개월 수가 몇 달이 있었지? 그냥 덤빈 거 아니면 아마 뜸 들인 날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간이 3개월이라고 칠게요. 그럼 리더님은 6년 반 후에 월 1,000만 원 받을 때 그럼 이 맨 앞에 뜸 들인 이 3개월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고 있어요. 그럼 리더님들은 앞에서 석 달 동안 뜸 들였으니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손해 봤을까요? 아니면 6년 반 후에 1,000만 원 받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손해 본 걸까요? 앞에 300이 아니에요. 뒤에 3,000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었으면 절대로 뜸 들이시면 안 되세요. 얼른 일처럼 덤비는 게 중요하겠죠. 자, 8번째. 그래서 우리는 정위라는 걸 해야 됩니다. 나의 자리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는지요? 우리 리더님들도 한번 정위를 해보세요. 혼다 자동차가 처음으로 미국 들어갈 때 그 당시에 미국 길거리에는 전부 미제차 아니면 유럽차였어요. 미국 차가 70%였대요. 30%가 유럽차였고, 근데 그때 혼다 자동차 또 토요타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 첫 진출 준비할 때 그때 정위를 했어요. 멀지 않아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1분마다 차가 싱싱싱 지나가는데 1분마다 일제차 하나씩 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아마 가시면 일제차가 한 대가 껴 있는 거 아니라 아마 30, 40%가 일제차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위를 하고 나서 이분들은 그냥 기다렸을까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최고를 해내겠다고 했을 때 나의 서비스도 분명히 남들하고 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도 똑같아요. 맥도날드는 햄버거만 생각하면 맥도날드 생각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맥도날드 가게를 운영하려면요, 그 주인이 직접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청소하는 것부터 감자 튀긴 거 모든 걸 배워야 된대요. 동남아시아의 학교는 홍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맥도날드 가게가 거의 지금 아마 3만 개 정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제라는 개념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정위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리더님들도 지금 우리가 결단 내리고 3년 후, 5년 후, A70에 어떤 목표가 있다면 지금 우리도 정위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정위를 다 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이 8번째 정위라는 것도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9번째는 미팅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제가 아미 시작할 때 들은 첫 번째 얘기 No meeting, no success라는 말이었습니다. 미팅을 참석 안 하면 성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계획을 다 무산을 시켜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워낙 적응 능력이 좋아갖고 또 이런 줌 미팅을 통해서 그런 오프라인 미팅을 또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 스폰서 업라인이 주장하는 그런 미팅들을 함께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미팅을 꼭 함께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리더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 달, 두 달 쉬더라도 이런 미팅 조인되어 있다면 리더님들의 파트너는 저랑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자동 생명력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10번째는 뭘 잘해야 될까요? 바로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아직도 무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제라고. 저 작년에 그 이상한 사람 하나 봤어요.
외제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 집 파는 건 못한데, 어떤 사람 또 다단계래. 우리 구정 때도 한 3, 4단계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우리 아들 4단계 모였네. 그리고 파는 걸 못해? 우리 사갖고 부자 돼? 팔아야지 부자가 되지? 그리고 돈을 못 벌었대요. 3% 세그룹 있어봐요. 당연히 돈 못 벌죠. 망했대요. 개떡같이 해봐봐요. 망하죠. 어렵대요.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한 거지. 그거 쉽지 않대. 그리고 힘들대. 안 힘든 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안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힘들지. 그거 느리대요. 그럼 이거 안 하면 네가 피해지냐고. 그리고 체면이 없대요. 체면이 한 근에 얼마짜린데? 그 자신감 없대요. 혼자 다 하시게? 하여튼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조금 이게 자신 있게 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적으면요. 강의 좀 해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우리가 이런 생각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어서 쓰는 사람 돼보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어서 쓰는 사람 돼보자. 어쩌면 어떤 사람은 난 그렇게 뭐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벌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자신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10년이라는 플랜 속에 진행을 해본다면요. 결국은 그렇게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안 필요해도 과연 10년 후도 안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다니는 직장이 너무 재밌대. 뭐가 재밌어요? 상사 하나 바뀌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져. 동료가 골 때려도요.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기 힘들어요. 더 환장한 건요. 그 오너랑 뜻이 안 맞을 때 그 직장을 어떻게 평생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너 입장에서 내 사업을 하면 또 술술술 다 풀리나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한 낭패를 본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서부터 열심히 10년 플랜 안 되면 20년 플랜 짜서라도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한번 돼보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어도 과연 20년 후도 필요 없을까요? 지금 자신감 없지만 20년 플랜으로 3년에 한 레그를 찾는데 그거 못 찾을까요? 찾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계획해 보는 거예요. 10년, 20년 플랜. 당장 있다고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 필요 없다고 평생 필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 긴 시간으로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미래가 너무나 미지수잖아요. 지금 코로나 하나 와갖고 완전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6, 7년 지나면 더 무서운 어쩌면 자연재해도 올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거 올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1번은요.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 인생에 대한 목표 설정, 그리고 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 그리고 마지막 팀에 대한 목표 설정. 인생의 목표 설정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그거를 설정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사업의 설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성취한 만큼의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목표, 바로 팀의 목표입니다. 그 팀은 한 국민으로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 거 똑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사업을 잘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약해 있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크게는 우리 전 세계 초범, 작게는 한국의 초범, 또 작게는 이 팀이 잘 되셔야 됩니다. A70에 갈 때 리더님들은 그냥 공항에서 배웅만 하실 거냐고. 리더님, 시달리님 빨리 오세요. 갔다가 빨리 들어오세요. 아시죠?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함께 가는 사람이 두세 조라도 있으면 이게 바로 팀의 목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표 설정을 해서 함께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학교 다니듯이 숙제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왜? 인간은 당나귀 근성이 있어갖고 누가 때리지 않고
끌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꼭 숙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조금 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성장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토탈 12가지 말씀드렸고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 배워도 내가 상태 좋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쉬지 않는 행동에서 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진행하는 우리 당사자가 상태 좋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